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금요일입니다.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칼은, 먼저 첫 번째 섹션으로 골프하러 다니는 전두환의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는 용서한 적이 없지만은 그들은 용서받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 밀양 기억하시죠? 예. 참. 죄송합니다. 이 카메라 좀 조정부터 다시. 이 밑바닥이 보이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8일 금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맞고 계십니까? 네. 자, 오늘 용칼은요. 어설픈 용서, 그들은 웃는다, 이런 제목으로 첫 섹션 꾸며보겠습니다. 조간신문 훑어보기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어제 MBC 보도를 통해서, MBC가 아니죠. JTBC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전두환이 골프를 하러 다닙니다. 서울 근교도 아니고요. 강원도 홍천까지 장거리를 가서 골프를 했다고 합니다. 멀쩡해 보였대요. 자, 그러나 지금 전두환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학살한 것에 대해서 그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지금 수사 중인데, 전두환이 좀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건강 때문에 못 나간대요. 건강이 염려스러울 지경이라면은 사실 골프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홍천의 골프장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뻥이죠. 꾀병이고요. 전두환은 죽어서 이 역사의 심판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는지 참으로 제가 전두환 걱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 이야기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새 책 혐오를 혐오하다. 여러분, 이제 2쇄가 인쇄를 마쳤고요. 2쇄가 아니죠. 1쇄, 2쇄 다 나가서요. 이제 3쇄 인쇄 다 마치고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김태훈 씨 아시죠? 예. 음악이면 음악, 책이면 책. 지평이 없는 분입니다. 아주 인문학적 성찰이 탁월한 우리 시대 최고의 문학 칼럼니스트 김태훈 선생의 그 팟캐스트 방송에 제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혐오를 혐오하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진 토크쇼였습니다. 여러분, 곧 김태훈 이 프로그램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무슨 책 읽기인데 오만한 책 읽기인가? 그럴 리는 없을 텐데 오만한. 예, 뭐였더라 제목이? 게으른 책 읽기야. 오만한 책 읽기가 아니라 게으른 책 읽기에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태훈 선생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와, 세상에 우리 김태훈 선생, 그분도 이제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셔서 교회에 끌려갔대요. 교회에 끌려가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 김태훈 선생도 방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언을 했대요, 방언. 아니, 김용민이도 못하는 방언을 하셨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슨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방언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런 방언하는 것이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네. 잘못됐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여하간 참 제가 김태훈 선생을 아주 영험한 분으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많이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혐오를 혐오하다 3쇄 찍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3쇄에 그 1쇄, 2쇄에 없었던 내용도 좀 보강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완성도 높은 혐오를 혐오하다를 내놓게 됐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데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또 한 번 사셔야죠.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 뉴스 여러분들께 또 메뉴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광고부터 만나보실까요? 자, 먼저 만나볼 광고는 휴먼영상의학센터 광고입니다. 여러분께 휴먼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은 이제 휴먼영상의학센터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휴먼영상의학센터를 검색하시거나 문의 전화 1588-7161, 1588-7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또 많은 관심, 또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하나 광고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두 가지 행사 안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윈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 아시죠? 뉴스공장도 많이 나오고 다스베이다도 많이 나오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친절한 윈지 코리아 컨설팅 박시영 대표와 함께하는 공개방송 박시영의 눈, 오늘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오늘 공개방송이 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알림이 황희도 씨가 또 출연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렇게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에서 있는데요. 벙커원 교회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 뭐 교회당이라고 해서 정말 종교시설 이런 데 아닙니다. 종교시설 들어간 게 깨름직한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김용민 교회는 좀 뭔가 다를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공개방송이 있는데 오늘도 있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와 함께하는 박시영의 눈, 많은 관람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돌아오는 일요일 모레입니다. 모레 11월 1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한 달 동안에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설교 강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자 11월 10일, 17일, 24일 벙커원교회 마포 공동체 같은 장소입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지하 1층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오전 11시 여러분 마포에 있는 벙커원 교회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 동안의 대장정 이제 벙커원 교회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강의 이 책도 현장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도올 선생님과 함께하는 설교 여러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저녁 8시 박시영의 눈 공개방송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에 이어서 모레 11월 10일 일요일은 도올 김용옥 선생의 도올의 마가복음 강의 출간 기념 설교가 11월 10일, 17일, 24일에 있습니다. 벙커원 교회 마포 공동체로 많이들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레드 형님 오늘 박시영 대표의 공개방송 오신다고요. 아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세요 꼭. 네, 모두 환영하고 모두 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뉴스 브리핑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는데, 누가 수사를 받는지, 또 이들이 빠지면은 이번 수사는
어, 안고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조 참사 김석균, 김수현, 네, 이 두 사람 당연히 포함돼야죠. 근데 전에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구조 책임이 매우 큰 김석균, 김수현 이 두 사람은 조사에서 뺐어요. 이거 보세요. 박근혜가 당시에 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습니다. 검찰한테. 야, 해경 건들지 마. 어? 그리고 유병헌 걔네들이나 좀 털어. 이랬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조사도 안 받았죠. 뭐 당연히 해경이 조사를 안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조사 받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박근혜, 황교안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진다.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수사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두 사람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돼요. 또 가족협의회는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대환, 이현, 그리고 석동현, 고영주, 차기환. 아, 이름만 들어도 냄새가 나죠, 이 사람들. 저기 극우파 인사들. 이 사람들 조사해야 됩니다. 세상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를 못하게 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월호 특조위원이 아니라 세월호 방해위원이에요. 예, 이 사람들 당연히 조사를 해야죠. 자, 그리고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유기준, 이 사람 해양수산부 장관 지냈는데, 그리고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이 사람들도 해수부 공무원들한테 무슨 지시를 했는지, 하여간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했어요. 네. 자, 그리고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분들도 당연히 털어야죠. 예.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이 사람들도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와 교신이 없었던 점, 퇴선 지시 및 현장 구조를 지휘하지 않은 점, 구조 권한과 책임을 현저하게 미룬 점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묻기로 했다. 와, 대단한데요? 세게 들어가네요. 자, 근데 이번에 사실 헬기를 이용해서 그 맥박이 뛰는 학생 목포의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이송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냥 배를 5번인가 옮겨 타고 5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김석균, 김수현 이 두 사람은 바쁘지도 않은데 헬기 타고 지들이 먼저 가고. 아니, 사람을 먼저 살려야지. 지들이 일정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김석균이나 김수현이나 이 사람들 나름대로 해경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래서 고위공무원 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갈팡질팡했던 거는 이유는 뻔하죠. 여러분 뭐 공직자 생활을 안 하더라도 직장에 다녀도 위에서 정말 양심에 반하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것도 이걸 이행하지 않자니 이건 뭐 그냥 뭐 나중에 그 지금처럼 이렇게 큰 탈을 야기해가지고 조사받고 처벌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면서도 또 위에서 시킨 건데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고 박근혜 권력은 공고해 보이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구조를 못한 걸로 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석균, 김수현 씨 두 분을 미워하지 않아요. 두 분은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위에서 어떻게 시켜가지고 이 구조가 이렇게 엉망이 됐는지 그걸 밝히면 돼요. 왜 본인들이 주범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 박근혜가 지금 뭐 그런다고 고마워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서 어느 놈이 그걸 시켰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김석균, 김수현 미워하지 않아요. 네. 진실만 얘기하면 됩니다. 진실 얘기하지 않으면 그럼 니들을 이제 주범으로 봐야지 어떻게? 응? 너희들을 그때쯤 되면은 주범으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응? 아니 무슨 수로 당신들을 용서하고 이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세요. 자, 전 그래서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수현, 김석균 씨가 만약에 자기들이 주범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났는데 구조를 안 한 이런 어마어마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 예, 그러니까 세월호 구조를 해야 될 책임을 방기하고 외면한 엄청난 책임. 이 책임을 본인들이 다 감당할 일이었나.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구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팡질팡하다가 사람들 다 수장시키고 그 위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게 제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 위에 지시자가 만약에 황교안 씨라면 얼추 그림이 그려져요. 황교안 씨가 왜 정계에 입문했는지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됐는지 그림이 그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1야당 대표 되면 수사하기 쉽지 않지? 바로 나를 건드리면 야당 탄압이야. 이런 도식도 만들 수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씨가 정치인이 되려 하는 것도 단순히 뭐 권력욕이 있어서 권력 의지가 있어서 아니야. 호신용 정계 입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호신용 정계 입문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합니다. 자, 김석균, 김수현 씨, 우린 용서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당신으로 하여금 해야 할 구조를 못하게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신용 정계 입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서서히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자, 이뿐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보도한 정치인과 언론인도 예컨대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이 이건 해상교통사고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월호 참사를 두고 아니 정말 배가 이제 조난 상태에 놓이고요.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구조를 하면은 그땐 해상교통사고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명백히 사람이 저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쌩까고 구조 안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유경근 예은 아빠 유경근 선생이 하신 말씀은 그날 밤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그 사고해역에 갔는데 아니 해경이 나타나가지고 사고해역 오지 말라고 삥삥 돌더라는 거예요. 세월호 가라앉은 그 지점. 이 선미라고 하죠. 그 부분이 살짝 보이는 그 부분을 뺑뺑 도는 거예요. 접근하지 말라고. 그리고 바다는 아주 고요했고 그리고 전혀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 놓고는 보도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이 펼쳐졌다고 개뻥을 치고 말이야.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야 언론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이튿날 KBS ETV에서 그 팽목항에서 리포트하던 PD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 반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가 두 눈으로 봤을 텐데 최대 규모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뻥을 쳤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아마 유족으로 보이는 분 같습니다. 실종자 가족으로 보이는 분도 있고요. 실종자 가족이겠죠 당시에는. 야이 XXX야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그렇게 방송사고가 났지요. 거짓말하지 마 이런 진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때. 야 언론 이러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구조 이렇게 뻥을 치는 놈들 사고 안 했으면 문 닫아야 돼. 이놈들 언제든 다시 또 사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길환영, 김장겸, 박상후 그리고 정치인은 홍문종, 홍준표, 김진태, 차명진 이런 인간들이 설치고 다니고 있는 상황. 참 비극적입니다. 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는 집회를 연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자유청년연대, 자유대학생연합 대표도 고발 대상이고 세월호 반대 시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GS 회장 이 사람도 고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허창수가 누군가? 혹시 지금 허창수가 연세대 이사장은 허동수인가요? 그렇죠. 허동수네, 허동수. 허창수가 아니라.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예. 허동수 씨가 연세대 지금 이사장인데, 하여튼 요 GS 가문이, 아, 좀 많이 좀 의아합니다. 예. 그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예. 이 사람들도 고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요 리스트를 잘 갖고 계셔서, 지금 검찰이 말이죠. 의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수사단장이 누구냐면은, 임관혁입니다. 임관혁. 이름이 관혁이라서 외우기 쉽죠. 임관혁인데 안산지청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정윤회 문건 이걸 그냥 무마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을 만들고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조응천, 박관천 때려잡고 정윤회 문건의 내용 나중에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지만 그거는 그냥 낭설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내려주면서 정윤회 이런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줬던 그 사람이 바로 임관혁입니다. 임관혁. 네. 이런 사람이 지금 세월호 진상규명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 몰라도 우리가 봐서는 믿음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요 제대로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명단 있죠? 요 명단. 요거 잘 킵하셨다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면밀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저도 그렇게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황교안, 박근혜 그리고 김석균, 김수현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동안 이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어요. 그래도 그 무슨 진상규명을 운운해? 어느 도단이지? 자,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두환 JTBC 보도 여러분 보셨죠?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서대문구 구의원인 이만솔 정의당 부대표가 강원도 옹천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모습을 노출했어요. 전두환 씨는 어려움 없이 골프채를 휘두르고 외부인과 의사소통을 했는데 이만솔 부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광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답했고 이럴 땐 또 선택적으로 알츠하이머 운운하겠지. 난 기억 못해. 발포 명령에 대해서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는다. 아이고 꼬박꼬박 답변하셨네. 예. 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데 말이죠. 네. 아니 그러면 당시에 전두환 말고 누가 그 학살을 명령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뭐 최규하가 시켰겠어? 최규하가 그런 뭐 권능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가 대통령이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28만 원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골프를 즐기죠? 누가 공짜 골프를 이렇게 제공했나? 질문이 계속되니까 골프를 멈추고 이만솔 부대표를 향해서 전두환 씨가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전두환과 함께 라운딩 중이던 한 남성은 이만솔 부대표를 골프채로 찌르고 과격한 모습도 보였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이들이 라운딩하면서 뭐 조용히 라운딩만 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막 씹고 욕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딱 녹음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마 녹음을 했다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아니 문재인이가 너무 어설퍼. 아니 뭐 이렇게 욕은 욕대로 다 들어가면서 말이야.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하지? 그냥 확 나처럼 그냥 한 큐에 확 그냥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그러고도 남았어요. 예. 전두환 씨. 예. 이만솔 부대표는 전두환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했는데, 예. 전두환 씨 측은 전두환 씨가 올해 88세 고령이고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이 필요해서 골프를 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웃음만 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연희동 살잖아요. 그 부근에 뭐 고양시라든지 혹은 뭐 구파발 송추 쪽에 그쪽에 골프장을 이용하시지. 아니, 강원도 홍천까지 갔어요. 연희동에서 여러분 강원도 홍천이 가까운 거리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요거는 뭐 누가 봐도 전두환 씨의 건강 상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전두환은 고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아이고 법원이 이걸 또 받아들이셨네. 어? 이런 전두환 씨의 건강한 모습을 다 아시면서 계속 불출석을 허가하실 겁니까? 우리 이제 판사님 그러지 맙시다. 제대로 재판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만솔 의원 어떻게 이걸 정보를 입수하셨을까? 서대문구면은 연희동이 있는 서대문구라서 아마 서대문구 구의원이라서 이렇게 정보를 입수하셨나? 하여간 정말 잘하셨어요. 아이고 멋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어디 대한민국 국민을 학살해놓고 백주대 낮에 골프를 하러 다닙니까? 참 이거 보면서 또 세월호를 보면서 느낀 건데 어설프게 용서를 하면은 이 자들이 고마워하면서 아유 그래 이제 앞으로 반성하며 살아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물려야 돼요. 지금 사실 전두환은 아직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김영삼 정권 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감옥에 있으면은 그때 가서 이제 자아성찰을 하겠죠. 어설픈 용서는 안 됩니다. 법적 책임을 무겁게 지도록 해야 돼요. 뭐 너무 과도하게 지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양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양형만 또 연구하는 그런 판사들도 있습니다. 전두환은 국민을 학살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용서했다는 것은 광주 학살도 정치적인 이유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돼요. 이건 사람을 죽인 일입니다. 전두환의 그런 학살로 인해서 광주 시민들 얼마나 그 가슴에 피멍이 들었고 대대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근데 이런 자가 골프를 치러 다닌다. 전두환을 제대로 응징한 사람은 박근혜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예, 참 이것도 역설적인데 제대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전두환이 지금 뭐 나는 뭐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를 우습게 하는 거죠. 역사의 무서움을 그가 죽기 전에 꼭 일깨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네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와 관련한 미디어 오늘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돌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니까 조선일보가 충견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특히 수사 대상은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주변에서는 조국 수사에 따른 여야 균형 맞추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이렇게 규정했다. 이 신문은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충견들이 다시 짓기 시작했다며 아예 윤석열 검찰을 충견으로 폄훼했다. 네. 그 황교안은 건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조국 수사는 정당하지만 세월호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야, 국민들이 300명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 수장돼서 이렇게 세상과 작별을 했는데 그 죄하고 아직 하나도 규명된 바가 없는 법적 다툼의 여지만 많은 조국 일가의 사건하고 그게 같냐? 조국 터는 건 괜찮고 세월호 참사는 이제 그만 털라고?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 전두환보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전두환 시대 때는 또 육사가 키워낸 육사의 혼이 키워낸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읽어줘야지 또. 응? 육사의 혼이 키워낸. 육사의 혼이 키워낸 신념과 의지의 행동, 인간 전두환. 불의를 참지 못하는 천성적인 결단은 그를 군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국민의 지도자상으로 클로즈업 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육사에서 익히고 오랜 군대 생활에서 다져진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행위라는 게 주위의 얘기다. 이렇게 전두환 똥구멍을 빨아줬던 조선일보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세월호 재수사한다고 그러니까 정권의 충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9월 7일자 사설을 보면은 지금 미쳐 날뛰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이들은 비리가 있으면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이다. 권력의 검찰이 되지 말고 국민의 검찰이 되라고 말해오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검찰이 자신들이 말한 대로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니까 미쳐 날뛴다고 한다. 라고 꼬집었어요.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이 충견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수사하기 전, 그러니까 임명 단계 때 보면은 또 어떻게 얘기했느냐. 지난 7월 9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청문회를 거쳐서 검찰총장이 임명될 그 상황이었어요. 조선일보는 7월 9일자에서 정권 충견 검찰의 정치 중립 약속 믿을 수 있나? 윤석열 후보자는 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를 진두지휘해온 사람이다. 라면서 유체이탈 화법은 이런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 입맛에 맞으면은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지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충견, 개가 되는 거예요. 권력에 충성하는 충견이 되는 겁니다. 미친놈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놈들이 아직도 광화문 내거리에서 큰 건물을 갖고 국민들을 가르치는 이런 현실. 야, 누가 너희들한테 가르침을 받냐? 조선일보. 안 그래? 뭐 이런 조선일보에 뭐가 났는지 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 뭐 전혀 조선일보가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여론시장에 먹히질 않아요. 예. 뭐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 이런 자들이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언론이라는 외피를 두르는 탓에 어떻게 문민적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권력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문민적 통제. 국민들이 외면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문민 통제. 아니 관공서는 왜 이렇게 조선일보한테 광고를 많이 줍니까? 아니 보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관료 집단이 지금 조선일보하고 유착돼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TV조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착수됐고요. 방통위에 또 수사도 착수됐습니다. 종편 허가 당시 자본금을 말하자면은 순수한 투자자들의 자본금이 아니라 이런저런 야로가 있었던, 이런저런 흑막이 있었던, 그래서 사돈 기업으로부터 한 50억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당하게 조성했다는 의혹을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말이죠. 방상훈의 사돈 수원대학교. 자, 어설픈 용서가 이런 꼴을 낳았습니다. 네. 응징할 때는요, 뭐 과도하게 응징하면 안 됩니다.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면 안 돼요. 다만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어설픈 관용과 용서가 이런 꼴을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자들이 설치고 다닐 때마다 그때마다 후회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응징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용칼 첫 번째 섹션 여기까지입니다.